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박민아입니다. 한 주의 시작, 국내 시장은 불안한 투자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 거래량도 줄고 수급도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4흘 연속 매도로 대응하면서 총 1조 넘게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에서는 주요 이슈 점검과 함께 한 주간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오리온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 플러스. 오늘 순서는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장중 181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투자 심리가 확산된 데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장 막판 들어서 연기금을 통해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은 매수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분석과 함께 내일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월요일장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장에서도 다우지수는 상승하였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장에서도 오늘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상당히 유럽 쪽과 미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점에서는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짙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크게 업종별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업종은 없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경기 방어주 성격이지만 한국전력의 상승 흐름, 한국전력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는 점, 조금은 투자 심리가 냉랭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갖고 조금은 순응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만약에 미국 쪽에서의 물론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얼마만큼 강하게 나올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매수, 무턱대고 그렇다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장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좀 짙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좀 모멘텀을 굳이 하나 찾자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조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조금 따라 들어가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관망사적인 분위기 짙었다. 따라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우선은 염두하시면서 주 후반에 갈수록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리온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통과 또 음식료 관련 업종들은 선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중 7% 이상 오르면서 목표가인 67만 원대 살짝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일주일 동안 목표가는 터치를 하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소폭 좀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목표가 67만 원 제시한 부분에 정확하게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익을 보고 나오셨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67만 원 다시 한번 재설정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다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면서 조금은 좀 음봉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완전히 추세가 이제는 꺾인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 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오리온에 대해서도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고점이기 때문에 오리온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던 6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굳이 지금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소폭의 이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들고 가신 다음에 67만 원 다시 한번 터치되면은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오시는 전략 취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심기원의 이기는 한 주 전략이 이어집니다.
속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의 1인자, 업종별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한 주간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이기는 한 주 전략,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에 글 남겨주시면 강의 끝난 이후에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사항 있죠. 저희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 시간대마다 무료 방송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심기원 대표의 이기는 한 주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주 상당히 높았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그러한 모습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발 모멘텀인지 아니면 추세 상승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번 주 23일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YG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엔터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는지, 혹은 YG 엔터 자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에 따른 그런 부담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계속적인 전망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 주가 상승을 더욱더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느 정도 불안감을 이용한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냥 관망세를 보여야 하는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악재가 겹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급락하였지만은 WTI가 다시 한번 $100 기준 지난주에 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항공주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항공주에 대한 바닥은 어디인지, 또 바닥이 만약에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주, 실적에 대한 양극화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건설주,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성지건설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에 대한 재무구조 악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화 우려감으로 대형주들도 급락세를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과연 이러한 중소형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지 조금은 투자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백화점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 흐름도 계속 반등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백화점 관련된 업계에 대한 그런 불안감, 정부 규제 속에서 과연 실적은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업황 빼고는 다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불화실증 해소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갖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우는 시간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철강업에 관한 건데요. 중국 긴축 완화 기대감에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점이 철강 업종의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바닥을 쳤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철강 업종이 2.5% 이상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철강업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철강 업종 지난주 많이 올랐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모멘텀에 따른 상승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긴축 완화에 대한 정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수혜 업종인 철강 업종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과연 철강 업종이 더욱더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 한 주 앞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슈가 중국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 쪽에 워낙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었다라고는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워낙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재 관련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업종에 대한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한 주간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모든 종목이 안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뿐만이 아니고 이 철강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까지도 조금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철강 업종 내에서 가장 투자 심리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 하이스코어입니다. 자동차 업종과의 긴밀한 연관성 때문에 철강 업종은 부진해도 이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포스코의 이 자동차 산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 좋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포스코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은 좀 강한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이번 한 주간은 좀 부진한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35만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35만원과 그리고 30만원 선에서는 조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매수 업종으로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추가 하락이 만약에 깊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무조건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수 관점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올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 외국인과 기관 이 거래일째 연속 순매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급적인 좀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수급 안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은 30만원대 초반에서는 조금은 좀 매수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 이어가자. 하지만은 30만원대 초반에서는 조금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발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투자 전략은 보수적, 하지만은 무조건 배타적인 그러한 종목으로서는 여길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아까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한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체 상승의 그런 모습 보였다는 점, 역시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는 포스코보다는 조금은 하락폭을 적게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 종목이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클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에서의 모멘텀만 생겨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낮은 한 37,000원 정도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7,000원 이상 이하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반등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업종 좀 요즘 들어서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업종 내에서 당연히 현대하이스코 상승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포스코보다는 조금 짧게 어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이번 한 주 어느 정도 관망사적인 분위기 역시나 필요하지만은 조금은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 대응도 유효한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략을 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는 이슈입니다. YG엔터 2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쓰던 청약 경쟁률이 560대 1, 금액으로 보면 3조 6천억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상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과 전망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보다도 더욱더 높은 가격대의 공모가가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약력이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시초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 상한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23일부터 YG엔터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은 뭐 YG 엔터가 상장하게 됨에 따라 갖고 다른 관련주들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YG 엔터에 대한 자금이 쏠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뭐 SM이라든가 JYP 엔터 같은 종목군에는 투자 자금 매수 여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엔터주의 상장이 다른 엔터주를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번 한 주간은 조금은 좀 힘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YG 엔터 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 갖고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SM이라든가 로엔, JYP 엔터 같은 종목군들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흐름 좀 이렇게 보신다면은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4%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52,000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하였고 시장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엔터 관련주라고 한다면 무조건 SM에 대한 투자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원더걸스 효과에 따른 다른 종목으로도 투자 심리가 좀 옮겨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M 무조건 엔터 관련주라고 한다면 SM 쪽으로 투자 심리와 돈이 쏠리는 모습 보이는데 YG 엔터가 만약에 상장한다고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 매수 여력에 대한 조금은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SM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수 관점보다는 우선은 조금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이끌어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는 좀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엔터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이 인식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돈의 균형이 조금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점 염두하자. 따라서 52,300원 라인에서 종가 형성되었는데 조금 하락 시에 다시 한번 제 매수 관점에서는 대응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이번 한 주간 무조건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좀 로엔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상승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엔터 관련주 그러한 모멘텀이 아니고 역시나 음원 관련된 수익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SM보다는 좀 그래도 좀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음봉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YG 엔터의 상장에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믿고 4분기 실적 시즌까지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은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까지는 우선은 좀 짧게 21,500원 부분까지는 조금 실적 시즌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테마가 아닌 실적주로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이 연초 이후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문제도 장기간 지속되면서 은행주에 좀 안 좋은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신 대표님은 은행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오늘 처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업종이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악재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발 금융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수수료 일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정부 규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은행주, 금융지주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 사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잠잠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정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확실하게 얼마만큼의 부실이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핵폭탄 같은 그러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인수 이후에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부산 지역에서의 그러한 대형 저축은행이 탄생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한 전망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큰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부산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BS 금융지수가 조금은 시장에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관심과는 다르게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6거래일째 음봉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사실 만약에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2에서 3거래일 전부터는 조금 매수 여력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기대감보다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크다는 점을 보여줄 수가 있고 수급적인 측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포함 7거래일째 연속 기관 매도만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만이 사고 있다는 점, 사실 이러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개인만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잘못된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이 종목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그러한 오르는 범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금융주 말씀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 역시나 그 체크해드리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이 0.9%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축은행 은수 그러한 가능성 불안감보다는 역시나 은행주 자체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추세가 조금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상태는 아니겠지만은 사실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어느 정도 신저가 갱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부 규제도 더욱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분기 그리고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은행주 대내외적인 그런 악재로 인한 투자 심리 불안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싸다. 그리고 무턱대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바닥을 확인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런 맹심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업종입니다. 바로 항공주인데요. 유가 급등에 환율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주가 실적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죠. 향후 전망도 부정적인데 항공주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항공주 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고 사실 뭐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은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조금 장점으로 그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어느 하나가 좋으면 어느 하나가 나빠지는 것이 바로 항공주이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항공업종 같은 경우 사실 뭐 중립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서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조건적으로 항공주의 실적이 나빠진다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매도세 지속이 되고 있고 차트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익이 나신 분들보다는 대부분 손실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손실 나신 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뭐 여행객 감소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크게 완전히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중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 경기 완화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여행객 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 수요 부분인데 뭐 이런 화물 수요 부분 부진에 따른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대한항공이 4만 원대 밑으로 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들고 계신 분들 시간적인 여유만 되신다면은 그대로 홀딩을 해주시고,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지금 대한항공 42,000원 라인에서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한 41,000원과 그리고 4만원 라인서부터 매수를 시작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한항공 보셨으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7,020원 나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6,800원대, 많이 잡아봐도 6,5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격대 신저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신저가 부분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왜냐면은 수송객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항공보다도 아시아나항공의 성장률이 더욱더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매수는 아니시더라도 6,800원 혹은 6,500원에서는 좀 강하게 분할 매수 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또 손실 나신 분들 시간적인 여유만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셔 갖고,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본인이 산 매수가 부분까지를 잡고 매매하시면서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하실지 아니면은 들고 가실지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항공주 불안감 상당히 크고 악재 많지만은 우선은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주가여서 실적에서도 대형 건설주와 중소형 건설주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내년엔 더 심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분석과 또 건설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온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그러한 다시 한번 재무구조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뭐 대표적인 종목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성지건설이 있겠습니다. 성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호에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면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단기 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기업 회생 절차를 만약에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성지건설의 하락세는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우려감으로 더욱더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단순히 거래량이 하루 터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 접근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성지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조금 오래된 그런 이슈이지만은 지능기업에 대해서 주가 차트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종목 급등했던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 보였던 적도 있지만은 주가는 역시나 재무구조를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점, 쉽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매수한 부분이 오히려 더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그냥 지금 눈을 돌리지 마시고, 눈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마시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이런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실 대형 건설사들도 조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 0.4%대 GS건설 상승하였지만은 뭐 최근 들어갔고 조금은 주가가 72,000원대에서 10만원 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건설업종 전반적인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분할 매수 및 어느 정도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대장주 수주에 대한 모멘텀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던 8월 때부터는 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지금 시점 내일장에서도 좀 매수의
가담하셔도 충분히 좋은데 우선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가격적인 지지라인 강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쉽사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 대응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확하게 차트 흐름상 박스권 상단인 23만 5천 원대까지는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으로도 조금은 좀 투자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끄자. 하지만 대형주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펀더멘털에 대한 그러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업종에 대한 전망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권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이런 타이틀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울 땐 집안이 최고, 내수주 강세가 띄었는데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지수는 또 약세를 보이면서도 내수주가 선방했던 모습을 잘 나타낸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한 주 유통주는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오늘 백화점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백화점 관련주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떤지 분석해 주시죠. 네, 백화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반등이 추세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은 좀 미미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좀 부유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유층에 대한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의 수수료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제 연말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좀 어느 쇼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실적 악화 우려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이번 한 주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주들의 흐름 체크하신 대로 간다면은 롯데쇼핑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대 상승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사실 완전히 추세가 지금 상승 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엔 힘든 것이 바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모멘텀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1.3%대 반등하였지만은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30만 원대 이하로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전망으로 저평가 메리트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맥락을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박스권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오늘점 반등이 만약에 이루어졌는데 정말로 반등을 하면서 이 지지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단기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였지만 그런 모습 보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는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과 그런 종목군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시점 우리나라에 대한 소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에 미국 쪽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좀 덜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주, 백화점 관련주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인데요. 지난주 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억누르던 악재였는데 하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여전한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하이닉스, 업황 빼면 좋은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오늘장 흐름 보신다면은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7%대 하락세를 보이는데, 사실 그 예전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추세선을 완전히 이제는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 22,000원에서도 과연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뉴스 기사도 나왔지만 업황 빼고 다 좋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전망 빼고는 좋은 점,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2,000원이 이 주가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한 25,000원대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대 22,000원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안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2만원대까지 주가가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홀딩 및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 SK텔레콤은 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각 절차가 확실하게 좀 이슈가 끝날 때에는 재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무조건적으로 매수 및 어느 정도 홀딩 관점을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확실하게 주가가 싸서 2만원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25,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일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르면은 갖고 계신 분들 팔고, 없으신 분들은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싼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까지 지난주 주요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이번 주 주요 변수들 살펴볼게요. 네, 이번 한 주가 역시나 좀 많은 그러한 변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쪽 그러한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쇼핑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감축 긴축 간의 그러한 통과 여부 및 어느 정도 합의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지금 시점 그러한 이슈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라고, 부정적인 이슈가 만약에 불거졌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결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보다는 우선은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업종 쪽으로 조금은 좀 투자 심리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쇼핑 시즌에 관련된 이슈, 조금 IT 부품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한 주간은 유럽 쪽의 이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 쪽에서의 국제 공조가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냐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럽 쪽의 이슈, 국제 공조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해결책을 나올 때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쪽에서 이슈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좀 해결이 되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큼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슈도 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유가 급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의 이슈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부각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한 주 해외발 이슈에 따른 변동성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이슈와 이번 주 살펴봐야 할 변수들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번 한 주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핫 업종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앞서 쇼핑 시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IT 부품 업종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T 부품 많은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냐, 역시나
그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뭐 실적도 좀 뒷받침이 강하게 되고 있는 모레일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휴대폰이 됐든 어느 정도 뭐 태블릿 PC가 됐든 이제는 뭐 속도나 이런 측면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고화질의 해상도가 얼마만큼 되냐가 이제는 시장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모레일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IT 부품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이 모레일드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 쇼핑 시즌 판매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준다고 한다면은 모레일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업종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업종군들 하락을 하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주가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화되고 수급만 붙어준다고 한다면은 급등하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차트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최근에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추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고, 뭐 기아차는 좀 더 변동성이 적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횡보는 아니고 어느 정도 횡보에 대한 그런 모습 보이면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완전히 추세는 꺾인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 종목 실적 아까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다라는 그러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감, 불안감도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부품주지만은 이번 한 주간은 조금은 현대기아차보다는 그래도 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자 하지만은 자동차 부품보다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업종 말씀드리면은 요금 인상 모멘텀 다시 한번 나온 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기가스 업종에 대한 강한 상승 탄력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좀 그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가가 2만원대 주가가 24,000원대 올랐다는 거 역시나 요금 인상 모멘텀이 불거진 시점에서 급등을 하였는데, 다시 한번 조금씩 이 한국전력 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되든 안 되든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가 24,100원인데 좀 더 욕심을 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26,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금 인상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으로 분할 매수 및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으로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은 IT 부품 그리고 자동차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종들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접근해 봐야 할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콜드 업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콜드 업종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가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 해운 업종과 질권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군들 한진해운, XTX, 페노션, 현대상선 세 종목 다 부진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과 X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 행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상당히 뭐 저평가 메리트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최근에 뭐 경제지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투자 심리는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 흐름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장에서도 X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3% 넘는 하락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역시나 투자 심리는 불안하다.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불안감이 큰 것이 기관 계속적으로 11월
8일 이후 연속적으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뭐 뜨문뜨문 하루마다 좀 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그 다음날 더 큰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컸는데 사실 공급 과잉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고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무조건 관심을 끄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증권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오늘장 삼성증권 0.6%대 상승 보였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불안감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과 해운업종 전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 2, 3주, 저거는 한 달 정도는 우선은 눈에서 조금 멀게 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필요한 업종별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번 한 주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심기현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뭐 관심 종목 아까 핫 업종 중에서 IT 부품 중에서도 오레일링 관련주들 당연히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여러 가지 종목, 뭐 아바코라든가 톱텍, 뭐 덕산 하이메탈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우선은 AP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은 조금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 오레일리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몇 번의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만 부각돼준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보다도 상승 탄력이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왜 가능하겠냐라고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4거래일째 연속 기간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5거래일째, 물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째 유입이 되면서 공통적으로는 4거래일째 이렇게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러한 수급적인 안정화에 따른 만약에 실적 개선 기대감만 작용해준다고 한다면은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종가가 오늘 종가가 14,600원 라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 내일장에서 상승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사실 내일장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짙으면서 조금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4,000원 부분 조금 더 높게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14,500원대까지 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정확하게 16,000원 부분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따른 수평 시즌에 따른 이슈에 따른 이번 한 주간 목표가를 16,000원대까지는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큰 수익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모멘텀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13,0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뭐 돌발 악재가 터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조금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을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13,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필요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기현 대표님의 관심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플러스 내일 순서는 장로드 장상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